네, 지금부터 무기를 만들어서 캐릭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아이템, 크라이시스에 쓰인 이제 총기류 같은 무기들은 1인칭 무기하고 3인칭 무기 두 개로 구분해서 제작됩니다. 즉 1인칭이라고 하면 그 게임 모드 안에서 손만 보이는 형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3인칭이라고 하면 캐릭터 전신이 보이고 총이 작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들을 만들 때는 이런 3D 맥스 같은 DCC 툴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라던가 또는 어떤 식으로 에셋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3D 맥스의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크라이 데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부분은 크라이 데브 사이트인데요. 사이트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시면 문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웨폰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모델링 베이직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파일 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일 구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칭과 3인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총 자체에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면 그 애니메이션에 되는 그 파츠들은 구분돼서 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파츠들은 각각 이 특별한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이름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도 이제 뭐 던지거나 버리거나 또는 그 손에 들지 않을 때 충돌 체크를 할 수 있게 이제 피직스 셋업을 한다던가,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아래 나오는 것들은 이제 Y축이 중요하다고 설명된 것들인데요. 가령 3D Max를 켜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 X, Y, Z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즉 총구가 바라보는 위치가 이 Y축이어야 된다는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모델을 만드실 때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제가 간단하게 총을 한번 만들어 보죠. 박스로 된. 자, 이거를 총이라고 가정합시다. 총치고 너무 볼품이 없긴 하지만, 자, 총으로 가정하고 이쪽 분이 총구라고 가정했을 때, 즉 위에서 본 모습이 이쪽 Y축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축을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설명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인칭 무기를 한번 살펴보죠. 3인칭 무기도 있는데 1인칭 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인칭 무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된 것인데요. 자, 우선 무기에 대해서 튜토리얼 식으로 이 경로에 해당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파일 경로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 경로 안에는 이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보죠. 게임 스크립트 엔티티의 아이템이죠. 게임 스크립트의 엔티티의 아이템, 이 폴더 안에 기본적인 무기의 어떤 구성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웨폰이라고 있고요. 이 웨폰 안에 이 경로들 보면 이제 기본 에디터 안에 쓰이는 아이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메모장으로도 충분히 열 수 있는데요. 가령 메모장 이렇게 열어보면, 자,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구성하는지 그 간략한 설명을 표시로 주석으로 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총의 무게는 어떤지, 포즈의 구분은 어떤지, 또는 어떤 것들을 붙일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설명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명령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보시면 네. 자, 1인칭 모드에 쓰일 거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운드라던가 또는 무게 형태라던가
그리고 1인칭에 보일지 아니면 3인칭에 보일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 scar.xml 파일을 바꿔보면서 만드시는 게 좀 편한데요. 무기를 제작하신 다음에 추격한 그 에셋을 이 안에서 경로를 좀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손만 보이는 모델을 제작하는 그 사례고요. 어떤 식으로 손만 보이는 모델을 제작하는지 그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 손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본들이죠. 이 본에 어떤 특정 본을 기준으로 무기가 딱 붙기 때문에 본의 위치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한 손 팔에 대한 어떤 기준인데요. 옐로우라고 된 루트라고 된 부분들은 이게 기준 본이 돼서 나머지 본의 총 부모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본이죠.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스트 본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리깅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리깅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 위에 이 본들, 이걸 부모로 가정하고 아래 연결된 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D Max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이패드로 많이 작업을 하시지만 마야나 다른 DC 툴은 일반적인 본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무게에 대한 메쉬는 뭐 기본적으로 DC 툴에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 더미들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더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파츠, 그 파츠들이 있는 위치를 지정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가늠자 부분에서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다거나 교체가 돼야 될 때 하나의 모델을 통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따로 떼냅니다. 이 앞에 이제 소음기도 달 수 있겠죠. 소음기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따로 떼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손잡이라던가 뭐 탄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 뒤에 개머리판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뭐 붙였다 뗐다 또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붙이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분한 위치에다가 더미를 배치한 거죠. 나중에 별도로 출력한 그 오브젝트가 이 더미 위치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더미만 더미에 달라붙은 그 파츠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은 바로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무게에 대한 계층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 두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저장해서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죠. 자, 보시면 웨폰 가장 상위 이제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 웨폰이랑 오브젝트는 아까 총, 이 몸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웨폰 01, 뭐 텀,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각각 이 웨폰 그 더미들 설명드렸죠. 이 더미들이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위치에 또 새로이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에 대한 어떤 구분들을 최대한 다 나눠두긴 했지만 어떤 특별한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뭐 표현할 수 없는 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한 예외 처리, 좀 코드상에서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구분한 이 형태만 쓰셔도 좀 대부분 총기에 대한 것들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들이 좀 잘려서 나왔는데요. 사실 이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태치먼트에 대한 이제 이름 설명을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더미를 한번 보여드렸죠. 몸통이 있고 그리고 몸통 각각의 더미들이 있었는데요.
그 더미들이 특별한 이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ttachment top이라는 부분, 자, attachment top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위에 이 더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무기 상단에 어떤 붙일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더미 이름이 요 이름일 때 실제로 그 위치에 여기에 적합한 모델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ttachment bott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래에 대한 것들, 뭐 옆에 대한 것, 옆에 대한 것들. 자, 사이드는 바로 한 이쯤이 되겠죠. 그 외에 뭐 매거진, 쉘, 뭐 사이언스 어태치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뉴얼에 각각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이 있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제 더미로 배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더미 이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이 이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몸통에 모두 이제 링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더미들 각각이 이 총 몸통에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엔티티, 아이템, XLM, 그 웨폰 아까 보셨던 그 XML 파일 안에 이제 타입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그 엔티티에서 이제 엔진상에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